자, 오늘 제임스 네일 대 드류 앤더슨, 양쪽의 일선발들 간에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투수전이 펼쳐졌습니다. 앤더슨이 좀 먼저 내려갔어요. 앤더슨은 이제 6이닝을 6피안타, 4개의 4사구, 9개 탈삼진, 안일자책했죠. 박찬호의 1사 후에 박찬호의 타구가 좀 묘하게 흘렀는데 3루수가 그 공을 뒤로 빠뜨리면서 처음에는 실책이 아닌가 했는데 불규칙 바운드 비슷하게 일어나서 우선은 공식 기록은 지금 2루타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SSG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놓은 거고 내일쯤 이게 확실하게 2루타인지 실책인지 판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2루타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1자책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실책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비자체점이 돼서 앤더슨의 ERA는 뭐 그대로 지켜지게 되는 거죠. 앤더슨이 지금 ERA 리그 리더기 때문에 SSG 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제임스 네일, 정말 에이스다운 번쩍번쩍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네일이 작년에도 리그에서 손꼽히는 피칭을 보였지만 참 이 인천에서만큼은 쉽지 않았거든요. 잘 던지다가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타자들을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또 공략당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7회까지 정말 순항했어요. 6과 3분의 1이닝 5와 3분의 1이닝까지는 퍼펙트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노인트 노런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 이후에 안타를 맞으면서 사실 한유섬의 홈런이 나오기 전까지 단 2개의 피안타, 4사구도 2개, 그다음에 5개의 탈삼진을 잡으면서 정말 순항하고 있었고 사실 7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하이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7회 한유섬에게 통안의 3런을 허용하면서 그 전까지 기아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이거 한 방에 3대2로 경기가 뒤집히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온 세상의 다크포스를 다 끌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잠깐 있었습니다. 제임스 네일이 오늘 결과적으로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했고요. 시즌 11번째예요. 작년에 레일이 리그 전체 24시즌의 퀄리티 스타트를 13번 했는데 벌써 11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을 달아오면서 작년에 네일이 좋은 피칭을 보였지만 5회를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어지간하면 그냥 6회, 좀 잘 던지면 7회까지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순하게 스태미너가 좋아진 거 플러스 피칭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게 얼마만큼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과적으로 앤더슨 이 친구에게 뽑아낸 점수는 우리가 1점이지만 한평 타이거즈가 정말 이 드류 앤더슨 지금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발 투수 광속구 투수를 상대로 참 끈질기고 야무진 야구를 했다. 전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6개의 안타를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4개의 볼넷을 얻어냈고요. 사실 이렇게 스코링 포지션에 메이닝 주자를 갖다 놨을 때 그때 적시타가 나와서 공략을 해줬으면 좋았겠다지만 앤더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투수가 아니죠. 위기 상황마다 아주 기가 막힌 커브, 빠른 공 이런 공들로 한평 타이거즈의 타자들을 농락하면서 탈삼진을 10개를 잡아냈습니다. 6이닝 때 벌써 6회 들어갔을 때 투구수가 이제 90개가 넘었기 때문에 6회 이상을 던지지는 못했고요. 이 점이 오늘 기아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키였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위즈덤의 적시타가 오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회 초 2사 후에 박찬호의 행운의 2루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선우가 아주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서 또 출루를 하죠. 사실 클러치 상황에서 위즈덤이 워낙 해결을 못해줬고 오늘도 이 3번째 타석 들어오기 전에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 다 범타로 물러났어요. 한 번은 삼진, 한 번은 내야에 갇힌 공. 참 너도 너다. 왜 욕먹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152kg짜리 포심을 통타하면서 좌전적시타를 만들어줬는데 가스와 명수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마음의 청량감이 들더라고요. 위즈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7회 초에도 이제 우전 안타를 쳤고요. 또 9회 초 때는 조병현을 상대로 볼넷을 출루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호령의 희생뜬공 때 홈을 택업했죠. 그러면서 오늘 3출루 경기를 했고 사실 이 5번째 득점의 주인공이 된 점도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사실 위즈덤처럼 준족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주력의 선수였다라면은 최지훈의 홈 송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뱅뱅 타이밍
홈런이 되거나 아니면 홈에서 아웃이 될 수도 있었는데 위즈덤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3루에서 태그업해서 꽤 넉넉하게 세이브를 할 수 있었죠. 오늘 위즈덤의 활약이 아주 좋았고요.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오선우가 시즌 8호 홈런을 때렸습니다. 타이거 마스크. 아주 그냥 뭐 비주얼 야구 이범호 감독의 대를 이어서 얼굴로 야구하는 선수가 다시 한번 좀 기아 타이거즈에 나왔는데요. 7회 초 1사 후에 바뀐 투수 김민 2&2 볼 카운트 상황에서 평행 카운트였죠. 142km짜리 오프 스피드 피치 체인지업을 공략을 해서 랜더스필드 가운데를 훌쩍 넘기는 125m짜리 솔로홈런을 때렸습니다. 오늘 앤더슨 상대로도 안타와 볼넷을 얻어냈고 이 홈런까지 합쳐서 3출루 경기를 해줬어요. 어제 경기 하루 쉬었던 게 이 선수가 뭔가 좀 재정비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루 쉬었다라고 몸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드래곤볼 제트에 나오는 선두를 먹은 것도 아니고 뽀글뽀글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하루 이제 밖에서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안정감도 얻었을 거고요. 뭔가 심기일전도 해서 오늘 경기 때 상당히 퀄리티 있는 투수를 상대로 안타와 볼넷 그리고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벌써 지금 8호 홈런이라는 게 이 선수의 어떤 나쁜 점들도 물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삼진을 당한다. 포크볼이나 스프리터 계열이 약하다. 그 다음에 타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인코스 공략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약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또 해줄 때는 이렇게 몰아치기도 되고 무엇보다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장타를 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선호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올 시즌에 아마 가장 많이 야구가 는 선수가 이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말 아주 가슴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홈런 치고 난 다음에 아예 몰아붙여갖고 거기서 상대방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오선우의 홈런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위즈덤의 우전 안타 그 다음에 대타로 최영우가 나온 다음에 또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1-3루 찬스를 기아가 만들었거든요. 한 점만 더 뽑았어도 아직 게임의 양상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기아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원준이가 때렸던 이 중저인수 방면으로 가는 땅볼이 박성환에게 걸리면서 663 통안의 병살타가 돼버렸죠. 최원준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박성환이 직접 잡고 2루 베이스를 밟고 던지는 게 아니라 토스만 할 정도의 비거리가 나왔어도 최원준이 1루에서 살면서 3루 주자 위즈덤의 득점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663이 되면서 최원준이 잡혔어요. 양이 아쉬운 부분이고 원준이가 오늘 안타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홈보살 그다음에 오늘도 우익수 쪽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심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때 병살타는 좀 많이 아쉬웠다.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한유섬입니다. 골도 보기 싫은데요. 1사 후에 정준재에게 이제 볼넷을 주면서 하여튼 뭐든 안 좋은 상황은 볼넷, 몸에 맞는 공, 실책 꼭 여기서 지랄이에요. 그죠? 볼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디아한테 안타가 나왔는데 여기도 상황이 좀 묘한 게 나왔어요. 에레디아가 이제 피치클락을 위반했다라고 받아서 원 스트라이크를 먹고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타를 치면서 나갈 때 심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플레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욕설이었다 해갖고 퇴장 처리를 당했습니다. 사실 모멘텀은 여기서 그냥 기아 쪽이 좀 유리하게 가는 게 아닌가. 행복 회로를 막 오지게 돌리고 있을 무렵에 내일이 던졌던 몸쪽의 투심이 한유섬의 배트 궤적에 그대로 맞아서 맞자마자 이거는 에휴 씨부레 홈런이다. 아니라 다를까 역전 3런 홈런이었죠. 이 때문에 호투하고 있었던 내일이 피안타 3개를 맞아든 무렵에 방판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무렵에 이호민이가 등판을 해서 하나는 뜬공, 하나는 땅볼 2개의 아웃카운트를 잘 처리를 하면서 오늘 이호민은 뜻밖의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프로 데뷔 첫 승이고요. 9회 말에도 또 1사 1루에 우중간타 안타를 치면서 랜더스가 한 점을 추격하는데도 거기도 또 한유섬이 있었죠. 정말 좀 당분간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회색이 짙던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한평 타이거즈의 새로운 히트 상품이 될 수도 있는 최강기아의 깊숙한 홈런. 깊숙한 안타 그렇게 노래를 했더니 이제 깊숙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김석환이 천 며칠 만에 홈런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나왔던 홈런인데 그 홈런이 팀을 살리는 투런 홈런이 됐습니다. 선두타자 8회 초에 이제 노경은이 등판을 했고 선두타자 김호령이 삼진을 당할 때만 해도 오늘 경기가 이렇게 또 노인네한테 감겨갖고 끝나나
되나 보다 했지만 대타로 나왔던 한준수가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었고 또다시 박민의 타석 때 김석환 대타가 이루어졌는데 우중어를 훌쩍 넘어가는 제역전 투런 홈런이 나왔어요. 김석환의 인터뷰가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마음이 찡했고, 우리가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 뭐 웹툰도 있었는데 아직 그 바닥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늘 포지션이 불안한 선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경기에 임하는가,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관리하기 너무 좋았고요. 이 기세 이대로 좀 뭔가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몰라더라도 단 1년이라도 의미 있는 커리어가 김석환 커리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우리가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9회 말에 정혜영이 오늘도 이제 실점을 했는데 9회 초에 위즈덤과 최용호의 볼넷, 그다음에 최원준의 진루타, 참 원준이스러운 진루타였어요, 그죠? 사실 이루수 정준재가 좀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했으면은 병살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이제 어린 친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보네드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상태에서 만들어진 1-3루 찬스에서 김호령이 굉장히 좀 빡센 마무리거든요. 조병현 상대로 중견수 쪽에 희생타를 만들어줬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최지훈의 송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평범한 주력의 선수거나 발이 느린 똥차들이라면 홈에서 아웃이 되거나 뱅뱅 타임이 될 수 있었으나 위즈덤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다행히 여유있게 태그업에 성공하면서 기아의 5번째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수 때문에 기아가 승리할 수 있었고요. 자, 마무리 정혜영에서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무리로 써도 되는 거냐, 너무나 불안하다, 피안타율이 거의 3할에 육박하는 이런 마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 하는 말들이 있는데 다 맞는 말들이에요.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저도 사실 확실한 대안만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정혜영이 지금 마무리를 맞는 것보다는 그런 선수들한테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무리 투수 정혜영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제같이 그렇게 본인 때문에 다 잡은 경기를 놓친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렇지 않게 마운드 위에 올라와서 자기 공을 또 뿌릴 수 있는 투수가 정혜영이라는 친구죠.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정혜영은 사실 타고난 마무리 투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5월과 6월 너무 잦은 반복, 거기다 연투, 멀티이닝, 이런 부분 때문에 선수가 지쳐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쳤겠지만 멘탈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휴식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취해져서 정혜영이 리프레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결국은 1실점을 했지만 기아가 다행히 9회 초에 희생플라이로 1점이 더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세이브가 되지 않았고 한 점 차 아슬아슬한 터프 세이브를 지키면서 정혜영은 어쨌든 시즌 20세이브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전상현, 박찬호, 이호민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전상현이 참 최근 들어서 퍼포먼스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8회 올라와서 1피안타, 8삼진 하나로 홀드를 막았고요. 박찬호가 오늘 타석에서도 3출루 경기를 했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득점으로 연결되는 거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거든요. 공격에서 부분보다 오늘 박찬호를 칭찬하고 싶은 거는 내야 수비를 너무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병살타 2개도 굉장히 잘 끌어냈고, 그거 외에도 여러 차례 좋은 수비로 팀의 내야를 아주 튼튼하게 잘 지켜줘서 이 부분을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호민도 홈런을 맞은 다음에 더 이상의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아웃카운트 2개를 잘 챙기면서 커리어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가 있기 전에 사실 이 경기가 유튜브로 라이브가 잡혀 있었죠. 이의리의 공식 복귀전 퓨처스 경기지만 두산 베어스 상대로 경기하는 거를 TVN에서 중계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될 예정이었고, 현지 그라운드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됐다. 그래서 이 경기를 많은 분들이 문자 중계로 보시고 SNS 같은데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상당히 구위가 뛰어났던 걸로 보입니다. 저도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딱 봤을 때 39개를 던졌고 2이닝 동안에 피안타는 단 2개였고요. 4사구 하나. 오케이, 오늘도 볼넷 하나를 내준 다음에 삼진 3개를 때려잡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실점을 했지만 이의리의 자책점은 아니었고요. 순조롭게 첫 번째 투구를 마친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 되면은 투구에 대한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다음 투구 일정이 잡혀질 거고,
뭐 순차적으로 볼 개수를 늘려서 지금 코칭 스태프는 이의리를 선발 투수로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뭐 70개에서 80개 정도는 던질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야 되니까 오늘 이제 40개를 던졌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뭐 한 60개, 다음에 70개, 80개 점차적으로 늘러가니까 전반기 내에 뭐 복귀는 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후반기에 들어서 이의리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7위, 6위 그리고 4위까지 딱 뛰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삼성이 롯데에게 석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4위와 5위 차이가 좀 벌어졌고 SSG 랜더스하고는 이제 어제 무승부, 오늘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한 경기 밑으로 아예 내려버렸죠. 그리고 지금 3위 롯데 자이언츠하고는 2경기 반 차인데 사실 이거 좁히는 게 굉장히 빡셉니다. 위에 상위권 팀들의 지금 1, 2, 3위가 다 전력이 깡깡하고 LG만 지금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이글스도 최근 10경기로 압축해보면 좀 타율이 3할이에요. 3할이 넘어가요. 롯데도 불펜 쪽에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홍민기, 윤성빈, 이런 김강현 이런 선수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준용까지 이제 복귀를 해서 사실 이제 롯데도 더 이상 불펜이 약한 팀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기아가 제일 약하죠. 불펜 쪽에 있어서는. 밸런스가 다 좋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도 빼어난 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맞다이를 붙어서 이겨서 승차를 좁혀야 진짜 저 위를 이제 고지를 탈환할 수 있는 건데 야, 이게 한평 타이거즈의 전력으로 가능할 건지 좀 지켜보고 싶고요. 가능한 한 이제 빨리 예비 자원들이 연착륙을 하면서 복귀를 해주기는 해줘야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가을 야구로도 만족하자. 그러면 지금 전력으로도 어찌어찌 가능해 보여요. 졸라 막 굴리고 갈리면은 알 수야 있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가 올 시즌이 아니면은 사실 높은 곳을 바라보기가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좀 어렵지 않나. 군입돼야 되는 선수들도 있고 베테랑들은 이제 노쇠화가 본격화된 것도 있고 정말 올해는 어떤 똥꼬쇼를 하더라도 좀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번 주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4승 1무로 아주 잘해줬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다음 주에 이제 보척에서 키움히어로즈를 만나기 때문에 어떤 날씨 영향과 관계없이 기아는 이제 화수목 경기를 빼박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말 잠실에서 이제 LG 트윈스 2위 팀을 만나는데 당연히 쉽지 않죠. 근데 요거는 날씨 영향을 봤을 때는 좀 불투명하기는 한데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키움히어로즈와의 3연전에 가지고 있는 전력을 다 때려 부어서 뭐 수입을 하든지 위닝 시리즈를 좀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불펜 쪽에 과부하가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타선이 좀 한번 번쩍번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야구 보신다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한평 타이거즈의 도전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잡담하고 오늘 이제 일요일이니까 한 12시까지만 하고 샷다를 내릴까요?